장수의 한 농협에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30대 직원이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유족들은 농협 측이 분리 조치나 진상 규명보다는 사건을 숨기는 데 급급했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안승길 기자입니다. 장수의 한 농협. 지난 12일 앞마당에 세워진 승용차에서 직원 한 명이 극단적 선택을 한 채 발견됐습니다. 숨진 직원은 이곳에서 5년째 일한 33살 이모 씨. 결혼한 지 석 달 된 새내기 신랑이었습니다. 이 씨는 결혼 직전인 지난 9월에도 극단적 선택을 암시한 뒤 경북에서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유족들은 1년 전부터 집요하게 이어진 직장 내 괴롭힘을 원인으로 지목합니다. 가해자들이 부당하게 저질른 업무에 대해서 뒷수습을 하고 그 사람들의 얼굴을 맨날 마주 보고 조롱당하고 그거에 못 이겨서 그러지. 이 씨의 유언장 곳곳엔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긴 상사들의 날선 말들이 기록돼 있습니다. 유족 측은 가해자들이 CCTV로 화장실 가는 횟수까지 확인해 면박을 주기도 했다고 호소합니다. 농협은 지난달 벌인 자체 심의 결과 증거가 부족하다며 직장 내 괴롭힘은 없었던 것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하지만 조사를 맡은 노무사가 가해자로 지목된 상사와 지인 사이란 사실이 밝혀져 유족들은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철저한 규명을 통해 우리 아들의 억울한 죽음을 한올 풀어주십시오. 농협은 지난해 12월 이 씨를 본점에서 임시 근무하게 했지만 상사들은 이곳을 수시로 드나들었고 연말부턴 감사 대비를 이유로 괴롭힘이 발생한 원 근무지로 돌아가게 했습니다. 미흡한 분리 조치로 이 씨는 가해자들과 마주치며 원 근무지로 복귀한 지 2주 만에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농협은 이 씨 측의 일방적 주장일 뿐이라며 추가 감사나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등은 논의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선택한 이유, 죽음 현재 저희는 전혀 알지 못하는 상태고요. 취할 수 있는 모든 절차는 취했기 때문에. 유족들은 진상을 밝혀달라며 경찰에 수사 의뢰했으며 고용노동부와 농협중앙회에 진정서를 낼 예정입니다. KBS 뉴스 안승길입니다. 네, 이번엔 통일부 산하 남북 하나재단에서 벌어진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전해드립니다. 통일부 고위 관료를 지낸 이 재단의 임원이 후배 공무원까지 동원해 무리한 업무 지시를 내렸다는 건데요. 고용노동부는 해당 임원에게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이도윤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통일부 산하 공공기관인 남북하나재단. 탈북민의 정착을 지원하는 곳인데 탈북민 A씨의 일터이기도 합니다. 좋은 평가를 받고 승진도 좀 빨랐고요. 다른 탈북민들에 대해서 좀 잘 적응한다고 얘기도 많이 들으면서 재작년 8월 당시 감사팀장이던 A씨에게 통일부에서 갑자기 연락이 왔습니다. 최근 3년치 업무 내용, 또 감사팀 운영 계획과 함께 통일부 감사에 어떻게 조치할지 보고하란 지시였습니다. 시한은 바로 다음 날. 300쪽 넘는 자료를 하루 만에 준비하란 거였습니다. 이해가 안 되죠. 그렇지만 통일부 정책지원과가 재단을 지휘감독하는 게 사실 저희한테는 하루 같은 것이거든요. 이후 약 일주일 동안 이런 자료 요청은 3차례 더 이어졌습니다. 거듭나는 팀장 또 통일부한테 이렇게 불러다니고 한 적은 없거든요. 그 때문에 팀장이 되게 많이 힘들어하고. A씨는 그 배후로 통일부 국장 출신인 재단의 한 본부장을 의심했습니다. 업무 보고를 두고 A씨와 갈등을 빚던 중이었습니다. 감사 업무의 독립성을 위해 감사팀장은 재단 감사와 이사장에게만 보고하도록 규정돼 있는데 본부장이 자신에게도 보고하라 요구한 겁니다. 게다가 A씨에게 수차례 자료 제출을 요구한 통일부 간부는 본부장이 전 부하 직원이기도 했습니다. 조사에 착수한 고용노동부는 A씨의 의심을 사실로 판단했습니다. 해당 본부장이 재단을 감독하는 통일부를 이용해 부당한 보고를 강요했다고 결정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과태료 500만 원도 부과했습니다. 사적인 인맥을 동원해서 공적인 일에 개입을 시키고 여기에 탈북민을 지원해야 될 이 기관에서 탈북민을 괴롭혔다고 하는 것이 심각한 문제고. 당사자인 본부장은 업무 지시가 부당했다 보지 않으며 노동부 조사 결과에 불복 절차를 밟겠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KBS 뉴스 이도윤입니다. 산청군의 한 공무원이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는 메모를 남긴 뒤 극단적 선택을 시도해
경찰이 내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산청군 공무원 A씨는 지난달 31일 저녁 산청군 자신의 집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고 크게 다쳐 병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A씨가 쓴 메모 내용과 주변인들의 증언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정읍의 한 사립고등학교에서 교사가 후배 교사를 지속적으로 성희롱하고 괴롭힌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스토킹 수준의 문자 폭탄은 휴일도 가리지 않고 이어졌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이라고 중간 조사 결과를 내놨습니다. 진유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읍의 한 고등학교 교사가 후배 교사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입니다. 딸이나 며느리라고 칭하며 욕설이 섞인 폭언과 함께 성희롱성 발언도 서슴지 않습니다. 답장하지 않는데도 주말과 휴일, 밤낮을 가리지 않고 한 번에 수십 통씩 일방적으로 문자를 보냈습니다. 피해 교사는 이런 문자가 지난해 9월부터 10달가량 이어졌지만 가해 교사가 함께 일하는 선임 교사인데다 첫 근무지에서 불미스러운 일을 남기고 싶지 않아 참을 수밖에 없었다고 말합니다. 피해 교사는 지난 6월 학교 측에 문제를 제기했지만 제대로 분리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자 고용노동부에 신고했고 고용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에 해당한다는 중간 조사 결과를 냈습니다. 또한 학교 측이 이 사안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다며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해당 학교는 노동부의 조사 결과를 받은 뒤에야 징계위원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징계위원회를 열어서 최대한 피해자 측에서 저희는 이제 조치를 해야 되니까. 이에 대해 정교조는 가해 교사에 대한 파면 조치와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강력하게 예산 지원도 끊거나 대책을 수립하거나 어떻게 교육청이 개입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말 특별하게 어떻게 지원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취재진은 가해 교사로 지목된 해당 교사의 입장을 듣기 위해 학교를 직접 찾아갔지만 만날 수 없었습니다. KBS 뉴스 진유민입니다. 광주 김대중 컨벤션 센터의 김상묵 사장이 일부 직원들에게 폭언과 갑질을 하고 특정 업체와의 수의 계약을 지시했다는 노조의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김 사장은 폭언과 관련해서는 사과했고 사업 추진 과정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최혜진 기자입니다. 올해 인공지능 제품 전시와 창업축제 등이 열린 광주시 출자기관인 광주 김대중 컨벤션 센터입니다. DJ센터 노조가 김상묵 사장이 올해 5월부터 8월 사이 일부 직원에게 폭언과 갑질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행사 추진 과정에서 의견을 내는 직원에게 욕설을 하거나 모멸감을 주는 말과 괴롭힘이 이어졌다는 겁니다. 시하고 협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행정적인 절차들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그런 절차들을 사장이 무시하고 시를 쉬고 그냥 진행해 이런 형태로 얘기를 했던 것으로. 또 이를 문제 삼자 2차 가해가 있었고 피해 직원은 현재까지 3명이라고 노조는 밝혔습니다. 노조는 경영상의 문제도 지적했습니다. 김 사장이 특정 업체와의 수의 계약을 지시하는 등 이른바 지인 챙기기가 있었고 신규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해서 재정 위기를 부추겼다고 주장했습니다. 재정 위기를 겪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불필요하게 지인 관련된 업체랄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업을 진행해라.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이제 지시가 있었고. 이에 대해 김 사장은 마음의 상처를 입은 직원들에 대해 직원과의 대화에서 사과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모든 수의 계약이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체결된 만큼 부당한 수의 계약을 지시했다는 주장 등도 사실관계와 다르다고 해명했습니다. 의도를 가지고 어떤 폭언을 했거나 그런 적은 저는 없고요. 듣는 사람이 들었다면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 직원들 앞에서 사과를 했고요. 내년에는 경영 상황이 훨씬 좋아질 거고요. 광주시 인권옴부ds맨은 해당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에 들어갔습니다. KBS 뉴스 최진입니다. 지난 6월 한 30대 남성 군무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유족은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고 군이 제대로 된 수사를 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해당 부대는 수사 중이라는 원론적인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손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구의 한 육군부대에서 군무원으로 일해온 38살 양모 씨. 지난 6월 만삭 아내를 두고 전남 광양 앞바다에 몸을 던져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유족은 양 씨가 업무 스트레스와 직장 내 괴롭힘을 견디다 못해
극단적 선택을 했다고 주장합니다. 지난해 말부터 새로 맡겨진 업무와 예정된 인사 이동으로 앞으로 맡게 될 업무에 대한 부담이 컸다는 겁니다. 너무 힘들다. 다른 부대에서 자료를 넘겨줬는데 틀린 부분까지도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된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또 상사와 갈등이 있었고 코로나19로 그 앙금이 더 커졌다는 게 유족 주장입니다. 확진으로 자택격리 중에도 업무가 부과됐고 격리 해제 뒤에는 과중한 업무 배분에 오래 쉰 주제에 일도 느리다는 동료들의 비난이 뒤따랐다는 겁니다. 딱 하루 만에 저한테 살려달라고 했었어요. 군대 안에서 보내는 메시지에 계속 하나의 일처리도 끝나기 전에 우울증에 공황장애 진단까지 받은 양 씨는 지난 4월 육아휴직을 냈으나 상사로부터 휴직 기간의 업무에 대한 인수인계를 거부당하고 연락까지 차단당했다는 게 유족들 주장입니다. 육군 중앙수사단은 수사가 편파적이고 부실하다는 유족의 주장에 수사 관할을 변경했고 코로나19 감염 중에 내려진 업무 지시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해당 부대는 과중한 업무 배분과 직장 내 괴롭힘 의혹에 대해선 현재 상급 부대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손준수입니다.